12월 첫 거래일 비교적 그래도 긍정적으로 출발은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자, 2012년 주식시장도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1년 동안의 주식 농사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지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먼저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소비자 물가 두 달째 하락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비로 1.6% 상승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전월비로는 두 달째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11월 하반월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상반월에 비해서 3.6% 하락하면서 다시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3위 키워드는 11월 30일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한 아이폰 5의 예약자 수가 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가 종목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키워드를 3번 키워드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년 위원 연결해서 아이폰 5 지난 금요일이죠. 밤 10시부터 예약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틀간만 20만 명이 그 예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총 현재까지 25만 명이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학년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20만 대가 됐건 25만 대가 됐건요. 여하튼 깜짝 놀랄 만한 또 예약 가입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그 통신주가 일단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보면 KT랑 ST텔레콤의 어떤 뉴스 모멘텀에 의한 강세는 단기적인 강세가 일단은 예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상승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는 뉴스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벌써부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 보조금이 과다하고 회사가 됐건 유통망이 됐건 간에 보조금이 많다는 거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불하게 되면 통신사로서는 속빈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여하튼 어찌되었건 KT랑 SK텔레콤 그나마 좀 뉴스에 따라 소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상대적으로 분명한 것은 LGU 플러스는 이번에 아이폰 5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상대적인 또 악재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겠냐는 거죠. 여하튼 아이폰의 위력이 예전에 초기보다 분명히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결국 지나고 나면 어떤 통신사의 입장보다는 결국 메이커의 입장이 계속 강해지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양 3, 4 모두에도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KT나 SK텔레콤의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봤자 하루 이틀까지 뉴스라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KT는 결국 SK텔레콤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에 따른 매력 을 정말 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장기 배당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에 따라서 큰 영향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 시청자분들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KT를 매수하시는 건 상관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아이폰 때문에 오늘 이거 사갖고 4, 5% 수익 나갖고 내일 모레 이거 팔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100%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네요. 통신주에 대한 투자 의견들은 각 개인마다 엇갈릴 수가 있는데요. 역시 뉴스 모멘텀은 뉴스 모멘텀 자체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과당 경쟁 얘기가 계속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12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할 거라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당 경쟁은 통신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도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램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정거래 가격은 한 달을 반으로 나눠서 상반월, 하반월 이렇게 두 번 발표를 하게 되는데 11월 하반월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선전한다고 얘기했던 낸드 플래시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 IT주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인성익 지점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그 IT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건 옛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반도체 어떤 그 부품 관련해 가지고 IT 전체가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다만 SK 하이닉스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거의 치킨 게임이 끝난 상황이죠. 연초에 그 일본의 LP다가 파산을 했죠. 결과적으로 치킨 게임의 승리는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전체 점유율의 45%를 차지합니다. 거의 독주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22%입니다. 나머지 33%를 뭐 지금 파산한 엘피다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나냐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엘피다가 파산했기 때문에 지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런 쪽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 계속돼서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는 게 문제인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D램 쪽은 올해 하반기로 거의 이제 바닥을 치는 거 아닌가로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보기는 낸드 플래시 쪽은 내년에도 조금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는 또 가봐야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태블릿 PC 쪽으로 지금 완전히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내년에는 그런 쪽에 좀 기대를 좀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발표된 거는 오늘 아침에 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뭐 D램 가격 떨어졌다, 11월 하반에 떨어졌다, 미리 좀 많이 좀 알려졌던 부분이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리 이 영향으로 주가 좀 조정을 받았던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의 선행성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악재에 둔감해진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최근 들어서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출렁거렸었는데 금요일 날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 공화당에 제안을 했는데 일단 뭐 제안이 이제 뭐 그 거절을 당했는데 시장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더불어 소비 관련 지표들 나왔는데 그다지 뭐 소득 관련 지표들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뭐 시장은 상당히 선방했는데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학년 위원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뭐 똑같은 뉴스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뉴스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다만 이번 주에도 그 뉴욕의 투자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도된 거 이렇게 저도 확인해보고 뉴스 직접 들어보면 결국 이번 주에도요 증시의 혼조는 불가피하고요 변동성은 이번 주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재정 절벽에 관한 뉴스가 계속 하루하루 또 다른 것들이 또 쏟아지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차적인 목표는 다음 주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 회기가 14일 날 워낙 마감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에도 열 수는 있지만은요. 1차 목표가 14일이고요. 2차 목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 다음은 이제 연말까지 가는 것인데 어찌됐건 결과는 나오겠지만 결국은 어떤 주가의 어떤 이런 연속성 어떤 종목군이면 종목군 상승이고 하락의 추세의 연속성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미국 시장의 모습이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어떤 중장기 투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트레이더만이 어떤 있다는 그런 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결국은 어떤 재정 절벽의 이슈가 가장 그 한복판에 있는 건 사실이 되겠고요.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나올 고용지표가 되겠습니다. 고용지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는 실업률이 높게 나올 겁니다. 그 샌드 영향으로요. 그래서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8.0% 실업률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 0.16%포인트 올라가는데 실업률은 조금 높고 낮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올해 이번에도 결국은 신규 일자리인데 지난달에는 깜짝 놀랄 수치가 났죠. 18만 건이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좋아졌다. 그래서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달에는 반대입니다. 지금 예측은 컨센서스는 9만 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대해 절반인데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시장에는 그렇게 악영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부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5만 개도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하는 정도로요. 아주 안 좋은 예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6, 7만 개, 8만 개 이하로 나오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미국 시간으로 보면 내일이 되겠는데요. 월요일 날 오후 2시가 되겠는데요. 자동차 판매입니다. 오늘 일단 뭐 자동차 좋고 뭐 통신주와 더불어서 자동차가 좋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달에 11월 달에 미국은 자동차 판매는 2008년 이후 그냥 월간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최고 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거든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것이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현대기아차의 합의 점유율이 8.5% 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오거나 8.5% 수준밖에 안 나오면 주가는 재미없을 거고요. 그보다 조금이라도 느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그나마 자동차 주식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새벽에 딱 보시고 나서 감을 잡으시면 좋겠네요. 뉴스에는 다소 둔감해졌지만 재정절벽이라는 이슈가 뭐 단박에 어떻게 뭐 해결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시장을 교란할 소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 관련해서는 뭐 자동차 판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자동차 판매,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이 두 개 정도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중국의 제조 PM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는데 그래도 뭐 7개월 만에 최고치, 2달 연속 기준선도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낙관론이 조금 더 힘을 얻기 시작하는 모습인 것 같고, 오늘 오전 중이었죠. 비제조 PMI 발표됐는데 뭐 지난달보다 상승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입니다. 인성익 지점장이 중국 관련 지표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중국 지표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한테는 현재로서는 뭐 유럽보다도 훨씬 중요하고요. 미국은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 PMI 지수, 이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죠. 이게 좀 살아나면서 중국 경기가 이제 호전되는 거 좀 이게 바닥을 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지수 자체가 지금 50.6입니다. 50.6이라 그러면은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어가면은 어떤 그 지수가 좀 살아있는 확산 국면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50 이하면 경기가 침체 쪽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수가 5월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국 지수는 거꾸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제가 아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지수 중에서 유일하게 빠지는 게 지금 중국 지수입니다. 하나 또 빠진 게 인도 지수인데 인도 지수는 이미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빠지는 거고 중국 지수는 계속 헤매다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2,000포인트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하는 2,000포인트를 하향 돌파하고 금요일 날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그날 양봉을 크게 올려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보합수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수가 지금 여기서 바닥을 치겠느냐. 전체적인 그 상황은 좋은 쪽으로 가는데 왜 지수는 먼저 반영돼야 되는 게 옳은데 거꾸로 지금 후행되지도 않고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느냐. 이런 쪽에서는 향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그런 큼지막한 게 있지 않을까. 미리 좀 그 얘기하는 쪽은 금리를 중국이 올해 2번을 내렸죠. 그리고 거기와 따라서 그 인프라 건설 쪽에도 부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조치가 미리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이 제조 PMI 지수에 반영된 거 아니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도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지표들도 중국이 계속 좋게 나온다면은 중국 자체의 지수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다. 그거와 연관돼서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나쁠 게 없다라는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의 3분기 바닥론 이제는 뭐 점점 힘을 더 얻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 회복 속도일 것 같습니다. 속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빠른 회복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 뭐 중국 관련주도 특히 뭐 소재나 산업재 이런 쪽 관련해서는 힘을 좀 못 얻고 있는 점, 이 속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40포인트 선 회복입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1,1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순매수인데 혹시 외국인 주식 사주는 거 당연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이틀째 다 돈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이학년 위원이 수급 상황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좀 세워주십시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형 펀드 돈이 빠지는 거 이런 걸 보면은요, 그런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번에도 재확인된 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100선을 넘어서는 무렵부터는요, 주식형 펀드 유입이 좀 감소하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갈수록 그 환매의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것. 즉 국내 기관만의 힘으로는요, 그 흔히 얘기하는 계속 얘기하는 저항인 1950선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역설적으로 만약 1950이 넘을 수 있다면 그 힘의 근거는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면 외국인이 어떤 것을 좀 사는지가 좀 궁금하죠. 국내 기관이 사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좀 조정받았던 그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지난주에 산 거 아실 텐데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많이 산 것들을 종목 좀 몇 가지 추려보면 기아 자동차라든가요, 삼성전기, 그리고 건설도 좀 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 좀 산 것이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아 자동차 외에 현대위아라든가 현대글로비스 등을 샀는데요. 여기서 딱 보면 이제 자동차를 좀 많이 샀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시장의 전략을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쫓아갈 것은 국내 기관이 아니라요. 지금 시장을 쫓아가야 되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그 주식 비중이 워낙 없다 그러면요, 뭐 현대차, 삼성전자 중심을 좀 매수하는 것이 맞고요. 60에서 70%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기한 기다린 거 1950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해서 사시더라도 오히려 좀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일 일단은 관심 갖고 있는 건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전형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요, 가격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 상당히 좀 손바뀜이 나오면서요, 이제 재발진할 움직임을 충분하게 힘을 비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은 이제 장기 매수를 갖고 있는데 조금 좀 불안하신 분 계시기 때문에요, 내일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사시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도 그 좋게 나오면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건 현대자동차가 되겠는데요. 자동차 주식군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현대글로비스도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기아차의 매출의 증가가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자동차 10%가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글로비스도 10%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를 배달하는 거에 수요가 있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현대 자동차 전체 그룹의 효과가 분명히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데 배를 갖고 수출을 하는데 지금 전 지역을 현대글로비스가 커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6년, 17년까지 100%가 나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의지냐면 현대차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나머지 전사는 현대차랑 외국의 합작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이 다 넘겨가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의 성장의 안정성은 현대차 그룹 내 중에 최고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도 관심 갖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국내 주식형 펀드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연말까지도 대내 수급이 개선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올해 연말까지도 수급상의 무게중심은 외국인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에 기댈 수밖에 없는 흐름이 12월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참 종목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인성혁 기점장이 연말까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 관련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관 쪽의 매수 종목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관 좀 매도하고는 있지만요. 지수도 지금 1940까지 40 올라가는 상태인데 글쎄요. 상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1960까지 정고점 매물대까지를 일단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일부터는 글쎄요. 대형주보다는 좀 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대형주 특히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쪽으로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섹터로 따진다면은 중공업 섹터하고 정유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중공업 쪽에서는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이고 정유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지만 특히 기관 쪽에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닥 쪽에서 이제 고개를 틀고 정고점 부분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좀 낮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내일부터라면은 지수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소형주 쪽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년에 관심 종목 태블릿 PC 쪽에 터치 패널 쪽. 그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줘야 하는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오른 게 좀 약점이 흠입니다. 하지만은 며칠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재상승을 노리고 들어가시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멜파스라든지 ELK, 일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맥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터치 패널 관련주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빠져나올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대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상승 초기라 그러면 초기와 중기를 지나고 있다면은 분할 매수 쪽에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개별주 쪽은 아무래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사서 운이 좋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단기 매매하고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상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방향성은 외국인의 매매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정작 시세가 분출되는 거는 국내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좀 시세가 많이 좀 분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그만큼 수급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쏠린다는 얘기인데요. 뭐 연말까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로 중공업과 정유주 그리고 태블릿 PC 정도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